실제로 겪었던 도깨비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머니는 무속인이었고 할아버지는 도깨비와 친구였다. 무속인이셨던 저희 외할머니께서 생전에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 중에 유독 시골에선 귀신보다 도깨비를 더 많이 만나고 또 그런 일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매우 비일비재했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도 어렸을 적에 자주 이야기를 듣고 또 보시기까지 하셨다니 그 중에 제 기억에 있는 몇 가지를 꺼내볼까 합니다. 가족사까지 자세히 이야기할 순 없지만 외할머니께서는 하시고 계신 일 때문에 따로 사셨죠. 외할머니는 무속인이셨으니까요.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두 분이 함께 사셨다네요. 그 당시 어머니의 집이 그 동네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잣집이셨대요. 어머니의 아버지께서 도깨비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하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그해 여름에 대감이 들어서 마을 사람들의 논이란 노는 죄다 쩍쩍 갈라져서 가을 추수 때 어떻게 하나 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그 소리를 하며 한숨만 푹푹 쉬었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밤길에 논길을 걸으시는데 갑자기 어디서 외할아버지를 부르는 말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도깨비가 잘 나오고 했지만 웬만해선 해코지를 안 하니까 침착하게 대답하셨다네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말하기에 배고파서 그런데 먹을 것 좀 주시오 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물었죠.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뭘 주면 자식었소? 그러자 도깨비가 나 혼자 먹을 게 아니니 생콩을 삶아 주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인들을 깨워 콩을 삶아서 부랴부랴 다시 어두컴컴한 논길로 가셨다네요. 그리고 허공에다가 여기 삶은 콩을 가져왔으니 줄인 배부터 얼른 채우시구려. 그랬더니 그 캄캄한 논 한복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무언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죠.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이리저리 불더랍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납게 불던 바람도 잠잠해지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길래 슬쩍 삶은 콩이 들어있던 뒷박을 들어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정작 배고프다고 하더니만 콩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뭐지? 하시면서 그걸 들고 집에 다시 오셨는데 하인들이 다들 놀라더랍니다. 그래서 그 뒷박을 들여다보니까 씨앗에서 발아에서 줄기 나오고 하는 그 부분, 그 눈만 전부 없더랍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에 또 밤에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시는 외할아버지께 어둠 속에서 또 말을 건대더랍니다. 이생 정말 고마워이. 외할아버지께선 다음에 또 배고프면 말씀하시게 하고선 가르던 찰나에 도깨비가 말을 또 걸더랍니다. 근데 이번엔 한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가 시간차로 돌림 노래를 하듯이 말을 하더랍니다. 이생, 논에 물을 대줄까? 가뭄 때문에 힘들지? 도와줄까? 외할아버지께선 속으로 도깨비가 은혜도 갚는구나 싶어 믿자야 본전이니 그러라 하셨답니다. 그리곤 도깨비가 논이 어디쯤이냐고 묻고 저기부터 저기까지가 내 논이다라고 알려주셨답니다. 그리곤 집으로 오셔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논에 나가보니 정말로 외할아버지 논에만 어디서 물이 왔는지 물이 가득 차 있더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말라서 시들기 직전이었던 벼들도 생생했고요. 옆에 있는 논은 그대로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외할아버지의 논은 가뭄이던 풍년이던 간에 외할아버지의 논만은 항상 물이 차 있고 풍년일 땐 쌀도 매우 우수해서 장에 내다 놓으면 사람들이 몇 배 가격으로 사가곤 했답니다. 신기한 게 외할아버지께선 그 일 이후로 도깨비들을 자주 만나셨고 생활 담소도 나눌 정도로 도깨비들이랑 친하셨다고 합니다. 새벽에 첫 닭이 울기 직전에 마당에 뭐가 쿵 하고 소리가 나서 놀란 하인들이 깨서 나가보면 노루가 한 마리 던져져 있을 때도 있고 가물치나 메기도 두세 마리가 줄에 끼어져 마당에 퍼드덕거리고 하여튼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걸 가끔씩 마당에 누가 던지고 가더랍니다. 당연히 도깨비들이었겠죠.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제 어머니께선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다닐 시절이셨고 도깨비들을 만나러 가실 땐 항상 혼자서 나가셨다네요. 그리고 도깨비들이 사람 여럿 앞에 모습을 드러내길 싫어한답니다. 은원이 확실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시네요. 그리고 번화가를 좋아하고 도시에도 바글바글한 귀신과는 달리 도깨비는 인공적인 불빛이 적은 곳과 공기가 좋은 곳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가로수길도 없고 도로도 없는 정말 한적한 산속 깊은 곳쯤. 요새는 그런 곳이 과연 있을까 싶네요.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고모 할머니가 통영에서 도깨비와 만났다. 아버지의 고향은 통영이라는 곳의 자그마한 섬입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 아버지의 고모 할머니가 그 섬에서 도깨비와 조우한 일이 있어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추석이 다가와 할머니는 시내에 나가셔서 떡을 하고 생선을 사셨답니다. 장을 보다 보니 시간이 늦었고 거기다 버스도 없고 돈도 없으셔서 걸어오다 보니 선착장에 도착하셨을 즈음엔 모든 배는 떠나고 어두컴컴한 밤이었다고 합니다. 동네에 전화도 한 대뿐이고 선착장에 있는 마을엔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가 있는 집도 몰라 발을 동동 구르시다가 그냥 바다를 건너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섬은 해간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으로 육지와 몇백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현재 통영과 거제도를 잇는 구대교 지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절기의 시간대에 따라 물이 많이 알리면 걸어서 드나드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가깝고 얕은 곳입니다. 하지만 물이 들어왔을 땐 깊은 곳은 몇 미터에서 10미터를 훌쩍 넘는 곳도 있죠. 바다라도 암석지대 같은 곳이 있어 그곳이 수심이 낮아 거기로 건너가는데 밤이라 매우 위험하고 그렇기에 밤에는 웬만해선 건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어릴 적 몇 번 건넌 적 있지만 밤에 건넜던 적은 없네요. 할머니는 내일 음식 장만을 미리 해둬야 하니 그것도 걱정되고 할아버지께 야단을 맞으실까봐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얕은 지대가 있는 쪽으로 가셨답니다. 도착해서 무트로 내려가시려는데 뒤에서 할머니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덩치 좋은 사내가 서 있었답니다. 사내는 할매, 어디 갑니까? 건너실라고 해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아이고 내일이 추석 아이가 시내 가서 장 봐왔는데 늦어갖고 이거 내일 음식도 해야 하고 늦었다고 할아버지하고 맞아 죽을까봐 고마 건너야겠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사내가 그라모 어피시소 하고 다가와 떡하니 벌어진 등에 할머니를 들쳐업었답니다. 할머니는 아이고 미안쿠로 야밤에 위험한데 물도 차고 이러면서 건넜답니다. 할머니는 엎혀가며 사내한테 말을 걸었는데 사내는 묵묵히 바다만 건넜답니다. 몇 마디나 나눴을까? 어느새 사내는 섬에 도착했고 할머니를 내려드렸답니다. 그리고 가르는데 할머니가 너무 고마우셔서 시루떡을 주셨답니다. 그러자 사내가 고마워하며 바다로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할머니가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친척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어제 일을 꺼냈는데 다른 친척들이 미심쩍은 부분들을 꼬집어냈다고 합니다. 섬과 육지와의 거리가 몇백 미터는 좋게 넘는데 순식간에 왔던 것. 그리고 아무리 낮은 지대를 건너왔다 하더라도 그 야밤에 할머니가 옷깃 하나 젖지 않으셨다는 것. 물이 얕은 부분과 깊은 부분이도 많고 파도도 치고 하기에 안 젖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갯벌이고 워낙 울퉁불퉁 바위 등이 많아 혼자서도 손을 짚어가며 가지 않으면 힘든데 할머니를 들쳐업고 아무 주저없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과 그 육지 동네에 그런 사내가 없다는 것도 있었고 다른 많은 의문들이 있었죠. 그제서야 할머니는 아이고 그게 도깨비인갑다. 내가 도깨비 등에 엎혀왔네 하면서 도깨비인 걸 아셨고 그 이야기는 온 섬에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추석 때 같이 들으셨고 제가 어릴 때 추석 때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일본 도깨비는 온이라고 해서 사람을 잡아먹는데 우리나라 설화 속 도깨비들은 거의 정령에 가깝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도깨비들을 일본 온이식으로 왜곡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